매월 넷째 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경북도 해안의 해양 관련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환동의 플러스로 함께합니다. 오늘 그 첫 시간인데요. 경상북도 해양수산과 박성환 과장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따른 경상북도의 대책 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성환입니다. 네, 지난달이었죠. 이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겠다고 결정해서 우리 지역민은 물론 국민들이 크게 분노했는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우리 도민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일본은 지난 4월 13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식수 기준에 만족하도록 40분의 1로 희석해서 해양으로 약 2년 후부터 방류를 결정하였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오염수는 정화되고 희석된 물이며 미국 등에서는 안전성이 확보되었다는 보도 자료를 봤습니다만 저희 수산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동해안 어민들은 명백한 원자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한다고 보고 있고 과학적인 설명이 근거되지 않은 방류는 수산 생물과 해양 자원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주변국들에 대한 사전 협의라든지 오염수 처리에 대한 과학적 근거 제시 등등 이웃 국가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도 지키지 못하는 아주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동해안 어민들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규탄 결의대회나 현수막 등을 내걸고 있는 실정이고요. 네. 어민 단체들과 연계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정말 걱정되는 게 일본과 우리 동해가 아주 네네. 가깝다 보니까요. 이 네.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게 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오염수가 동해안까지 이렇게 오게 된다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로 수산업에 큰 타격이 불가피할 텐데 어떻습니까? 네, 하여간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내 오염수가 하루 한 180톤 정도가 발생하고, 네. 그러니까 총량은 125만 톤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만은, 네. 저희들이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확인을 해보니까 2020년 말 기준으로 총량은 약 137만 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네. 이는 총 수용 능력의 한 91% 수준이고요. 네. 2022년에는 이제 포화 상태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년 후부터는 방류를 시작한다고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구는 바다가 연결되어 해류를 타고 순환하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래서 북반구의 쿠르시오 해류를 따라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를 각 국가별로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했는데 각기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독일 킬 대학 헬림홀츠 해양연구소는 동해 수역까지 도달 시간이 빠르게는 약 9개월, 느리게는 4, 5년 정도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자료는 10년까지 예측하는 자료들도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이러한 영향력을 파악하려면 방출량과 농도 등을 토대로 해서 분석해야 되는데 일본 정부가 이런 과학적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죠. 네. 그리고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분야별로 차이가 좀 있겠지만 저희들은 수산물의 생산과 가공, 유통의 직접적인 감소보다 국민들이 느끼는 어떤 심리적 소비 위축을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저희들이 수협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까 방류 결정 전과 현 시점에서 어선들이 조업하여 지금 현재 수협에 상장하는 의류 위판 가격이 한 3분의 1 정도 감소한 것이 사실입니다. 네. 앞으로도 이러한 수산물의 소비 기피 현상들이 지속된다면은 어민들의 손실이 더욱더 좀 심각하게 진행될 것이고요. 네. 현재 오염수가 방류 전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소비 심리가 상당히 위축돼서 고민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네.
심리적 소비 위축이 가장 심각하다 이렇게 보시는데요. 네. 그러면 과장님, 이 중앙정부와 경상북도는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네, 우리 그 중앙정부에서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해서 외교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의 관계부처가 이 TF팀이 2018년 10월부터 구성되었습니다. 네. 대일 어떤 대응 방안과 국제사회 공조 방안, 어떤 주기적인 협의를 통해서 공론화를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후쿠시마 인근 8개현에 대한 수산물 수입 금지, 수입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감시와 원산지 단속, 국내 해역 삼중 수소 등 감시 지점을 71개소를 지금 현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우리 도 차원에서는 앞으로도 방류 예정까지는 한 2년 정도 시간이 있어서 차근차근 관련 조치들을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고요. 네. 현재 우리 그 경상북도 환동의 지역본부 산하에 총무면실, 원자력 정책과 해양수산과 업기술센터 등과 해서 민간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 대응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네네. 이 TF팀에는 방사능 안전 전문가, 그리고 수산물 안전 검사 전문가, 해양환경 전문가,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경북업기술센터 등이 같이 참여해서 네. 외부 민간 전문가들도 자문단으로 참여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우리 업기술센터 내에 기존 이제 한 대 있던 수산물 방사능 안전 검사 장비를 이제 3대를 확충하고 인력도 현재 3명에서 6명으로 보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동안 우리 5개소 수협 검사 시료 샘플링을 해왔는데요. 앞으로 도내 관내 전체 수협 8개소 위판장 검사 시료를 확보해서 방사능 안전검사를 확대 실시하고요. 그 결과를 우리 도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안전한 우리 수산물에 대한 더욱 강화된 홍보 계획을 준비하고 철저히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 수산물 소비 급감이 우려되는데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섭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검사를 어떻게 확대 실시하게 되는지도 좀 자세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출하전 단계의 수산물에 대해서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 어기술센터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출하전 단계라고 하면은 양식장에서 출하를 앞둔 수산물이나 그다음 위판장에서 거래되기 전에 그 단계의 수산물들이 대상이고 네. 주 항목 검사는 방사능, 중금속, 그다음 항생제, 금지약품 등 46종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출하 이후 이제 유통 단계의 수산물은 보건환경연구원 그리고 농수산물 검사소에서 이제 관할을 합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방사능에 대한 검사 방법은 이 수거인 수산물들은 이제 검사 부위를 이제 잘라서 네. 한 1kg 정도의 시료를 준비합니다. 네. 그 뒤에 고순도 게르마늄 감마 핵종 분석기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세슘과 요오드를 분석합니다. 이 세슘과 요오드는 원전 사고가 이제 발생했을 때 가장 많이 발생되는 지표 이제 핵종이거든요. 네네. 예, 이에 대한 식품 허용 기준은 100베크렐 이하 값이라고 하는데 혹여 이제 1베크렐의 어떤 미량이 검출될 경우에 만약에 그렇게 검출된다면 대구지방식약청에서 스트로튬이나 플루토튬 등에 대한 기타 핵종에 대한 그 정밀 분석을 또 의뢰합니다. 또 의뢰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중 감시 체제로 수산물 방사능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경상북도 어업기술센터는 방사능 검사와 관련해서 위판장에서 출하되는 수산물뿐만 아니라 연안 5개 시군의 육상 및 가두리 양식장까지 방사능 모니터링의 범위를 확대하고 앞으로 동해안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전반에 대한 방사능 감시를 철저히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네. 과장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요. 꼼꼼하게 네. 점검해 주실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도민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네. 하여간 우리 도에서는 지난 4월 14일 이철우 경상북도 지사님께서 규탄 성명서를 내고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있고 다각적으로 대응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안전한 우리 수산물이 많이 소비해 주는 것이 우리 이웃인 이제 어업인들을 진정으로 도와주시는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를 더 강화하고 원산지 표시제의 강력한 단속을 통해서 안전한 수산물이 국민들의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수산 행정을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한 우리 수산물 많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환동의 플러스 지금까지 경상북도 해양수산과 박성환 과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